기자단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부총리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예, 한국형 재기전 도입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전주 화요일 날 저희가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연휴 직전에 하는 것보다는 연휴 직후 첫날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오늘 발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발생으로 지금 글로벌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OECD 회원국, G20 국가 대부분이 상반기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도 낙폭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일시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내하더라도 확장 재정을 통해 피해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하나는 국가 채무와 재정 수지가 우려되어 건전성 견지를 위해 통상적인 재정 역할에 머물 것인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적극 재정, 위기 극복, 경기 회복, 재정 복귀라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전자, 즉 확장 재정 조치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G20 국가 대부분이 국제 공조하에 이와 같은 확장적인 재정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전례 없는 맞바람에 맞서 1년에 4차례의 추경 편성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하여 지금 코로나 피해 최소화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진력해오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나름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고, OECD나 IMF 등 국제기구는 물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우리의 확장 재정 조치 및 위기 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보다 늘어나고 재정 수지가 보다 악화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재정을 여타국들과 비교하여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 채무 절대 규모와 비율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여력이 있으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채무와 수지가 악화되는 속도에는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40%로 OECD 평균인 108.9%의 절반 이하로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또한 IMF에 따르면 근본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부분 주요국들이 확장 재정 정책을 취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상승할 것인 바 전년 대비 우리는 7.6%포인트, 주요 선진국들은 평균 20%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여 근본 위기 대응 과정상의 부채 비율 상승폭도 한국이 현저히 적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축적된 우리의 재정 여력이 기여했고, 또 67조 원 규모의 4차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추경 지원 중 약 20조 원 수준은 기정 예산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충당하여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자 했던 각고의 노력에도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채무와 재정 수지의 악화를 감안할 때 지금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대응 또한 중요한 아젠다가 아닐 수 없습니다. 4차례 걸친 추경 편성 등으로 금년 국가 채무 비율은 정부 산출 기준 T1 채무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6.2%포인트 증가한 43.9%로 예상되고, 관리 재정 수지도 지난해 마이너스 2.8%에서 금년 마이너스 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 위기 시의 일시적인 채무와 수지 악화가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
국가 채무와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중기적으로도 2024년 채무 비율이 50% 후반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가장 낮은 저출산, 가장 빠른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와 복지 성숙도의 진전, 남북관계의 특성 등 여러 요인 고려 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관리 및 재정 여력 축적이 기묘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재정 준축을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이자 그 이유이라 할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100여 개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재정 총량을 규율하는 재정 준축을 도입하고 있고, 그 형태는 수입 준칙, 지출 준칙, 수지 준칙, 채무 준칙 등 국가별 요건에 맞게 다양하게 설계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상황에 맞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재정 준칙의 기본 구상과 설계는 통상 재정 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 견지되도록 재정 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 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채무와 수지 변수를 활용하되 우리 재정 여건과 현재의 재정 상황을 감안 채무와 수지 준축을 결합한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한국형 재정 준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즉, 국가 채무 비율은 60%, 통합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3%를 기준으로 하되 한쪽이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한쪽이 기준치를 하회하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형 재정 준축의 세 가지 핵심 요소 및 그 기준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 국가 채무 비율과 중장기 재정 여건, 복지 지출 증가 소요 등을 감안하여 국가 채무 비율 기준을 60%로 설정하였습니다. 근본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일부 늘어나고 이후 몇 년간 파급 역량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데다가 특히 중기 계획상에 2024년 국가 채무 비율이 50%대 후반으로 나타나는 점도 감안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재정 수지는 통합재정 수지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하여 그 기준을 마이너스 3%로 설정하였는 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이미 통합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3%를 넘어 마이너스 4%까지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아울러 향후 재정 여건 및 수지 전망 등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